부가징수의 1번 납세지 나오죠. 납세지 원칙은 항상 뭐다? 사람 따라갑니까? 물건 따라갑니까? 물건 따라가야 된다 했습니다. 지방세 문제라면 딱 기본적으로 납세지는 물세이기 때문에 납세는 항상 물건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 교재를 보셔도 부동산 등기 하니까 부동산 소재지 이래 가야 되지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 이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선적 항소유자지 선적 선박 소유자 이래 가면 안 되는 거고 반드시 그렇게 하나하나 내용 전부 부동산 물건 따라갑니다. 단 마지막 그 쭉 내려가다 없고 밑에 오니까 저작권 등의 권리 등록, 저작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컴퓨터 프로그램 제작권, 데이터베이스 시작자의 권리, 특허권, 실용신앙권, 디자인권 이런 애들은 우리 교재 말고 프린트물 봐요. 프린트물에도 1번 저작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특허권, 실용신앙권, 디자인권,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데이터베이스 시작자의 권리, 지식재산권, 담보권 얘들은 사람을 따라갑니다. 요거 빼고는 모두 뭘 따라가야 돼? 요걸 제외하고는 모두 물건을 따라가지 사람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 요거 1번 아시면 되는 거야. 그럼 얘들 1번의 공통점 뭐죠? 프린트문의 1번 공통점은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온 지적 권리입니다. 얘는 사람의 머릿속에 나온 권리이기 때문에 권리 행사의 특정 장소라는 게 고정될 수가 없는 등록면에서 프린트 2쪽 하고 있잖아요. 저 납세지 5번에 납세지 하고 있다고 죠. 사람의 머릿속에 나온 지적 권리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특정한 장소가 없다. 어쩔 수 없이 저작권자, 출판권자, 특허권자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절대 사람을 따라가지 말 것 딱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 뒷장으로 교재 뒷장 넘겨서 징수 방법, 부가와 징수 원칙은 며칠 안에 신고 납부한다. 그런 거 없다 했잖아요. 어디선가 들리 60일. 기도 참 밝죠. 옛날에 TV에 소모자 옵시다. 그때 뚜두두두두 원두우먼 옵시다. 어쨌든 원칙은 60일 안에 이런 거 없습니다. 왜? 항상 앞에 등기 등록하고자 하면 내는 거지 안 하면 낼 필요 없거든. 그럼 며칠 안에 신고 납부한다. 이런 말하면 틀립니다. 그게 시험 지문에 종종 나와요. 등록면허세 내면서 등기 등록하고자 하는 60일 안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고 이런 거 없어. 원칙은 등기 등록하고자 한다면 하기 전까지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는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런 말이지. 아무런 전제 없이 며칠 안에 신고 납부하면 안 됩니다. 단 예외적으로 요 예외는 취득세와 똑같잖아. 취득세도 중과아니었던 게 중과되거나 비과세 감면 등을 받았던 게 추징되거나 할 때는 60일 안에 신고 납부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3번 특례적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 안 했답니다.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우리 교재 154쪽 제일 밑에 봐요. 예외 보통징수라는 거. 아 이건 아니구나. 우리 교재는 지금 없구나. 이게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내용이 없네. 없네. 중요한 내용인데 신고하지 아니했답니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신고 안 했다. 뭘 적용해야 되죠? 신고 안 하면 뭐하죠? 신고 불성실 가산세 걸죠. 하지만 우리 법은 등록면서 신고하지 아니해도 이를 납부했답니다.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하거나 또 60일 안에 신고 납부했답니다. 신고는 하지 않았는데 세금 납부했다고. 근데 세금을 납부한다는 말 안에는 무엇이 포함돼서 세금을 내려면 과표가 얼마다 세율을 곱하니까 이 금액 나왔다. 그거 납부하는 거잖아요. 이럴 때 우리 이번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세금을 납부하였다면 이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걸로 봅니다. 신고하고서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하고 납부하는 걸로 봅니다. 그럼 신고하고 납부했다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 적용한다 안 한다? 하지 않잖아요. 신고하고 납부인데 가산세가 왜 나옵니까? 그래서 우리 프린트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정기한 안에 납부한 때는 신고하고 납부한 걸로 보아 신고 불성실 가산세 징수하지 않습니다. 이건 등록면허세가 지니고 있는 특징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험에 종종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걸 틀리게 낼 때 보니까 몇 해 전에도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납부했다면 이를 신고하고 납부한 걸로는 보지만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징수된다고 해서 틀렸다 정답. 또 며칠 전에 또 신고하고 납부하는 걸로 봐 신고 불성실 가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또 틀린 지문.
신고하고 납부하는 걸로 보기 때문에 신고불성실 가산세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155조 가산세, 여러분 뭐 취득세와 100% 똑같은 거니까 같이 보시면 될 거고, 뒷장 나오는구나. 156쪽에 3번 신고의제라는 거, 등록면허세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산출세금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했다면 신고하고 납부하는 걸로 보아 이때 신고 관련 가산세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다음 마지막 부가세, 앞에 본세가 지방세면 뒤에 부가세 뭐 나온다 했죠? 아니 부가세 두 개밖에 없잖아. 지방교육세, 농특세. 앞에 본세가 지방세면 뒤에는 지방교육세 나오지. 20% 나옵니다. 20%. 등록면허세 산출세금의 20%의 지방교육세. 단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는 감면받으면 감면받은 금액의 농특세 20% 나온다고 했죠. 원칙은 지방교육세 20%, 감면을 받으면 농특세 20% 이렇게 나오게 되죠. 요 놈까지가 등록면허세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뒤에 가서 재산세 봅시다. 등록세는 분량이 적잖아. 그렇죠? 거의 1시간 정도 분량이라서 요 정도만 보셔도 충분할 거고, 그다음 재산세 한 3문제쯤 나오고 있죠. 장려도 3문제, 우리 교재 보니까 164조, 장려도 3개, 저장년 3개, 또 그 앞에도 3개, 거의 3개 내고 있는 편들입니다. 가끔 가다가 진짜 뭐 4개 내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 3문제를 주고 딱 고정되어 있는 편들이야. 재산세 시군구의 세금이죠. 재산세는 시군구의 세금입니다. 순수한 기초지자체 세금이다. 그렇죠. 그걸 프린트물 봅니다. 우리 프린트물 4쪽 보니까 재산세 승격 쭉 나오고 있습니다. 승격. 지방세 가운데 시군구의 세금, 단 서울특별시만큼은 예외적으로 서울시와 그리고 구가 공동과세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시면 돼요. 참고적으로 서울시에서만 사용한 제도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보시면 돼요. 서울시는 구마다 재정적인 능력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흔히 우리 강남 3구 어디죠? 강남 3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남 3구. 강남 3구의 재정 능력은 거의 100% 이상 됩니다. 가깝습니다. 특히 강남구는 100% 넘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근데 금천구라든지 구로구라든지 은평구라든지 이런 데는 재정 자립도 상당히 많이 떨어진 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서울 시민이라도 어느 구에 살고 있냐에 따라서 내가 지자체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더라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 싶어서 서울시에서는 각각의 지자체가 재산세를 받으면 무조건 서울시에 50% 줘야 됩니다. 50% 줘. 공동과세입니다. 받아서 서울시는 지가 가져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받은 돈을 각각의 구의 재정 상태에 따라 다시 재배분합니다. 재배분. 그럼 강남구는 2천억을 받아서 서울시에 1천억 줍니다. 그럼 1천억 주고 돌려받을 때는 한 600억밖에 못 돌려받아. 금천구는 한 300억을 주고 돌려받을 때는 한 500억 돌려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인 재정 자립도를 맞추기 위해서 서울시만큼은 서울시와 구가 공동과세라는 방식을 쓰고, 아무런 말 없이 물으면 시군구의 세금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또한 성격의 2번 보면 당의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그 재산 자체를 보고 부과하는 세금, 이렇게 말하면 뭐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앞에 총론할 때 조세 채권과 일반 채권 간의 관계할 때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아무리 세금이라도 세금보다 먼저 설정된 전세권, 저당권 등이 있다면 그때는 담보채권이 세금보다 우선한다. 다만 그 세금이 그 재산을 보고 부과하는 세금일 때는 설정된 담보채권이 있어도 그때는 세금이 우선한다. 이렇게 하죠. 재산을 보고 부과하는 세금은 보통징수합니다. 보통징수, 아니면 보유과정의 세금, 그 보통징수 이렇게 할 거고, 그리고 재산을 보고하는 세금은 누진세를 쓴다고 했죠. 행위를 보고하는 세금은 누진세 없고 재산과 소득에 대한 세금은 누진세를 사용합니다. 또한 지방세는 모두 물세다. 원칙은 다 물세입니다. 물세이기 때문에 재산세도 뒤에 납세지 나오면 무조건 물건 소재지, 재산 소재지 이래 가야 돼. 절대 그 사람의 주소지 이래 따라가면 안 되는 거고,
또 물세는 물건별로 각각 개별 과세합니다. 2번 별표 물건별로 각각 개별 과세합니다. 누구의 소유인가 인적사항을 보지 않기 때문에 합산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뒤에 가서 참 많이 나와요. 진짜 한 사람의 집을 수백 채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각각 세액을 산출하지 주택가액을 합산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 물건만을 보기 때문에 누구의 소유인가 아무 관계없이 같은 물건은 같은 세금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물건이라면 같은 세금이 나와. 집이 있다 또 상가 건물이 있다 이게 법인 거냐 개인 거냐 아무 관계없이 똑같은 재산은 똑같은 세금 나온다. 그럼 같은 세금 나오려면 무엇이 같아야 되죠? 과표가 같아야죠. 그렇죠? 과세 표준과 곱하기 세율이 같아야 같은 세금 나오지. 그 뒤에 과세 표준할 때 법인 재산은 과표를 이렇게 하고 개인 재산은 과표를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무조건 틀립니다. 누구의 소유이든 관계없이 과세 표준 똑같이 사용합니다. 세율도 똑같이 사용합니다. 그 사실주의 과세 했던 거 등기 등록 등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과세합니다. 미등기된 토지 당연히 과세합니다. 무허가 건축물 과세합니다. 토지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토지 당연히 과세합니다. 옛날에 종종 나왔던 토지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한 토지는 재산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등록, 등재,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법이 정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모두 과세합니다. 현황부과의 원칙에 따라서 공부상의 용도와 사실상 용도가 다르면 반드시 사실상 사용되어지는 용도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산세에서는 농지가 무엇인가 하면 공부상 지목과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실제로 논밭 등으로 사용하면 농지 이래 말하지 공부상 지목 이런 경우 전혀 관계 없어. 실제로 반드시 사용되는 용도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납세무 성립 시기 언제였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납세무 성립 시기 6월 1일 그렇죠? 과세 기준 1. 그 밑에는 뭐 참고라고 함구하시라고 이거 봐요. 과세 기준일 요 세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모든 것의 기준을 이날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이날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해야 돼. 납세의무자가 누굽니까? 물어도 6월 1일 소유자가 납세의무자. 재산가액이 얼마입니까? 물어도 6월 1일 현재의 재산가액을 말해야 되고 납세지, 재산 소재지 그럼 6월 1일 현재 그 재산의 소재지가 어딘지를 보는 거고 이런 것처럼 모든 것의 기준을 고날을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뒤에가 물납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세는 분납도 가능하고 물건으로 낼 수도 있어요. 금전 말고 물납할 때 그럼 그 사람이 부동산 내겠다는 부동산을 평가해봐야죠. 그렇죠? 자기들이 받을 세금에 충당될 만큼의 가치가 있는가. 그때도 물납하는 재산을 평가할 때도 6월 1일 현재 그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또 1번 과세 대상 여부 이름 5월 3일 이번에 건축이었습니다. 건물 신축이었습니다. 딱 신축하면 취득일이 언제죠? 취득세 복습 신축 건축물의 취득일 네? 취득 시기. 그 취득일이 언제냐고 그래. 하면 뭐 합니까, 그렇죠? 기억 안 하는데 앞에 있잖아. 아무리 건축과 토지의 지목병은 빠른 날로 한다고 형식과 실질 가운데서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그 취득일로 한다. 만약 그 취득일이 5월 30일 날 딱 취득했습니다. 5월 30일 날 딱 취득하면 6월 1일 현재는 대상에 포함되잖아. 그렇죠? 요거 올해부터 재산세 나옵니다. 근데 6월 2일 날 건물이 신축되었어. 그럼 6월 1일 현재는 아직 대상에 포함 안 되잖아. 요건 다음 연도부터 재산세 나오지 올해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좀 재산세 대상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때도 6월 1일 현재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야만 세금을 부과하고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기준을 이날을 기준으로 삼으라는 뜻이야. 그럼 자 재산세 과세 대상 봅시다. 재산세 대상. 이거는 알아야 되겠죠. 요거 가지고 한 문제 내고 하진 않지만 우리 교재도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 과세 대상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가지를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요 가운데 제일 특징적인 게 뭐라 했죠? 제일 특징적인 것 주택이라고 했죠. 주택. 아니 주택이 왜 특징적이냐고. 이게 봐. 주택은 토지도 있고 건축물도 있잖아. 근데 주택을 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로. 그 말은 주택은 토지에도 포함시키지 않고 건축물도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 이런 토지와 건축물을 통합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학원에 있는 이런 상업용 건물 같은 경우 재산세 나올 때는 건물분 재산세 얼마, 토지분 재산세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하지만 주택은 토지분 얼마, 건물분 얼마 그리고 토지와 건물 합쳐서 주택에 대한 세금 얼마 이렇게 나오지 토지 건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 재산세에서는 반드시 주택은 반드시 토지와 건축물을 통합하여서 과세하고 있습니다. 통합하여서 과세하고 있다고 세액을 산출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라고 했죠. 반드시 예외 없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반드시 토지와 건물을 통합하여서 세액을 산출하는 거지 토지 따로 건축물 따로 이렇게 세액 산출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몇 해 전에 바로 몇 해 전에 다음 주택의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때에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는 토지 건축물 각각에 대하여 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틀렸다. 정답. 그런 거 없어.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도 일단은 세금은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쳐 세액을 산출한 다음 산출한 세금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 비율로 나누어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다. 그도 일단 합쳐 세액을 산출한 다음 산출한 세금을 공동 소유자 지분별로 나누어 각각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이렇게 재산세에서 토지라 말할 때는 모든 토지입니다. 등록, 등재 이런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삼되 단 주택의 토지는 제외한다고 주택의 부속 토지는 제외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택의 토지는 제외한다고 우리 교재 보셔도 그렇게 교재도 토지란 어쩌고 공간 정보의 구축 및 어쩌고 쭉 이야기하면서 다만 주택은 제외한다고 주택의 토지는 주택 건물과 토지 합쳐서 주택에 대한 세금으로 부과하는 거지 토지란 내용은 따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뭐 건축물을 할 때도 건축물 쭉 하다가 끝에 단 주택은 제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주택 건물은 제외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산세에서 건축물 이래 말하면 어떤 건축물 말하죠? 어떤 건축물? 상업용 건축물, 공장용 건축물 이거 말하는 거지 주거용 건축물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럼 몇 해 전 또 나왔던 지문 이런 것도 있지. 재산세에서 주택이라 함은 토지를 제외한 건축물만을 말한다. OX 틀렸죠. 재산세에서 주택이라 함은 토지와 건축물을 합한 것을 말하는 거지 토지를 제외하고 건축물만을 말하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주택은 반드시 토지와 건물을 합쳐야 됩니다. 우리 교재 166쪽 주택 보니까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그죠? 토지와 건축물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되는 겁니다. 166쪽 보고 있죠. 그 밑에 이제 주택에 관련되어서 주택의 부속 토지 요거는 이미 취득세 할 때 배워서 제가 취득세 사치성 할 때 주택에 뭐 건축물에 있는 토지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아서 어디까지가 부속 토지인지 알 수 없다면 건축물 바닥 면적 몇 배까지 10배까지를 부속 토지로 보라 했죠.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조세 나오든 주택에 있는 그 건축물에 있는 토지의 경계 불분명하면 건축물 바닥 면적 10배까지 이렇게 말하면 되고 대신 다가구 주택, 겸용 주택 요건 여기서 보지 않고 주택을 세율할 때 같이 보겠습니다. 왜? 요거는 세율을 이해해야만 이런 말들의 의미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세율할 때 같이 보도록 할 거고 나머지 선박 항공기 요건 재산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 그것만 알면 되지 내용을 필두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168쪽 토지단 재산세 대상 구분 위에 보니까 가끔 나오죠. 뭐 13회, 14회, 15회, 20회, 26회, 28회. 근데 사실 이거보다는 더 중요합니다.
지금 위에도 표시도 뭐 13회, 14회, 15회 하지만 실제로 아니야. 이게 11회부터 시작해서 20회까지는 시험 한 10번 치는 동안 토지의 유형 구분 몇 문제 나왔냐니까 10번을 치는 동안 14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14문제가. 굉장히 많이 냈습니다. 근데 20회 들어오면서 조금 이제 준축하는 편이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사실을 알아야 돼. 이거 모르면 종합부동산세 문제를 풀 수 없는 경우도 생깁니다. 분명히. 토지의 유형 구분합니다. 이 토지는 재산세에서 토지건 토지의 유형이 나옵니다. 유형대로 나누어서 하죠. 유형대로 나누어서 판단합니다. 세금을 받을 때 이 토지를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지, 위치가 어딘지 거기에 따라서 구분해서 판단합니다. 이런 식으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 토지를 구분해 세금 받는 것 혹시 아시는 거 있습니까? 혹시 뭐 전분 몇 등급, 연분 몇 등급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국사 시간에 전분 9등급, 연분 6등급 세종대왕이 만들었습니다. 세종대왕이 전분에 따라서 연분에 따라서 세종대왕이 보실 때는 같은 농지라도 풍경 완전 대풍던 연도도 있을 거고 일반 풍년된 연도도 있을 거고 평작인 연도도 있을 거고 흉년된 내려서도 완전히 대기후가 된다는 식으로 거기에 따라서 세금을 달리 받았습니다. 세금을 원래는 완전 대풍이다 이러면은 좀 더 세금을 높이고 원래 가뭄져서 완전 흉년졌다 세금을 낮추고 이래 받았습니다. 또 그 상태에서 전분 요 논밭이 완전 개천 옆에 진짜 좋은 위치에 있는 건지 산골에 있는 건지 등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또 세금을 달리 책정해서 따로 받았습니다. 내가 볼 때 되게 조세 전문가 같아. 완전히 그 당시에는 진짜 획기적이었습니다. 토지가 있는 위치에 따라서 그 토지의 흉작 등에 따라서 다 나누어 세금을 받았거든. 그렇게 정책을 하는데 하면 뭐합니까? 밑에서는 지 받고 싶은 대로 다 받는데 관리들이 문제지. 밑에 하유직이 있고 관리들이 결국 아무거나 지 받고 싶은 다 받는 겁니다. 또 양반들은 세금 못 받았잖아. 거의 세금 다 받게 된 양반은 세금 또 잘 못 받아. 숨겨놓습니다. 땅을 숨겨버린 게야. 그걸 뭐라고? 응결. 땅을 숨깁니다. 딱 숨겨버려. 1개월, 2개월 받았는데 땅을 숨겨받으니까 분명히 농지는 있는데 장부상에는 없는 농지야. 세금을 못 받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지. 또 서원 땅은 비과세입니다. 서원 땅은 또 비과세다 보니까 조선 초에는 서원이 별로 없었는데 뒤에 중기 말기 가면 서원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조상 가운데 뭐 좀 이름이 있었던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서원 만들어 버리고 전국토에 서원이 몇천 개가 돼 버리니까 서원 땅이 다 비과세거든. 그 나중에 대원군 뭐 합니까? 서원 철폐돼 가잖아. 서원 자체가 그만큼 많으니까 결국 세금 못 받는 거야. 군역을 내잖아. 서원에 있는 사람은 또 비과세, 군역 면제입니다. 서원 소속은 또 군역이 면제인 거야. 뭐 대부분 또 양반은 다 서울에 또 소속돼 있으니까 그냥 면제시키고 그럼 평민인데 세금 내야 되거든. 천민은 세금 안 냅니다. 평민은 세금 내. 그런데 평민을 세금 안 내게 하기 위해서 서원 소속의 일꾼을 만들어 버린 거야 또. 그럼 그 사람 또 세금 안 냅니다. 그럼 누구 세금 받아? 그 나중에 세금을 받고자도 세금 받을 데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진짜 많은 문제가 생기지. 서원 철폐 딱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세금 나와. 근데 문제는 그 돈을 똑바로 썼으면 괜찮은데 그걸 경복궁 재축하고 정축하고 한다고 돈 쓰는 바람에 또 다 달라붙지. 어쨌든 토지의 유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종합합산 대상, 별도합산 대상, 분리대상 토지 세 가지로 나누어 과세하고 있습니다. 종합합산의 과세 대상, 종합합산 과세 대상, 별도합산 대상 토지, 분리대상 토지 세 가지로 나누어서 과세하고 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과세해야 돼. 제목 자체를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종합은 종합과 별도는 합산한다는 게 있어요. 합산한답니다. 분리는 합산한다는 게 없어. 분리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원래 재산세는 물세이기 때문에 원칙은 개별과세해야 됩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하나 재산에 대하여 각각 물건별로 개별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에 대해서만큼은 합산과세합니다. 왜? 지금은 우리가 재산세 하니까 토지도 있지만 연세 드신 분은 안다. 옛날에 종합토지세 압니까?
종합토지세라는 세금, 종토세라는 종합토지세에서 2004년까지는 종합토지세 있었습니다. 건물은 재산세를 내고 토지는 종합토지세를 내서 그 2005년 들어오면서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가 통합되어서 현재 재산세가 됐거든. 근데 문제는 종합토지세는 원래 인세였습니다. 인세. 인적상을 보고 판단해서 합산과세했습니다. 지금 통합됐지만 토지만큼은 여전히 인세의 성격이 남아 합산과세합니다. 그다음 모든 토지를 다 합산하지 않고 종합은 종합끼리 합산하고 별도는 별도끼리 합산합니다. 분리는 합산하지 않고. 그럼 합산해서 뭐 하려고? 합산해서 뭐 하려고 합니까? 아니 합산하지 뭐 하려고? 세금 받으려고. 합산 안 해도 세금은 받습니다. 합산하는 이유는 합산하면 가액이 커지잖아. 가액이 커지는데 세율이 가만히 있다면 합칠 필요가 없어. 1억이라도 1%, 100억이라도 1%, 1000억이 1%면 굳이 합칠 필요 없습니다. 근데 합치니까 가액이 커지면 세율이 다 높아지겠다는 이야기야. 얘는 누진세를 쓰겠다는 뜻입니다. 초과 누진세율을 사용한다는 이야기고, 얘는 분리토지나 합산하지 않잖아. 얘는 비례세를 사용합니다. 차등 비례세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시험 칠 때 다음 재산세상 토지 가운데 종합토지를 찾아보라고, 별도토지를 찾아보라고, 분리토지를 찾아보라고 이렇게 내는 문제도 있지만 가끔 이렇게 내. 다음 재산세 대상 가운데 누진세가 적용되는 대상을 찾아보라고. 그 말은 합산토지 찾으라는 뜻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다음 재산세상 가운데 과세 표준의 금액이 커질수록 그 세액도 누진적으로 증가되는 토지는 그 말은 합산 토지를 찾아보라는 뜻입니다. 이는 금액의 크기에 따라 비례하여 세금이 증가하지 누진적으로 세금이 증가하지는 않거든. 동시에 이걸 알아야 합산 대상 토지 요놈이 종합부동산세로 갑니다. 종합부동산세. 여기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분리토지는 종합부동산세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 뒤에 가서 다음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를 찾아라 이런 문제 나오기도 합니다. 그 문제나 이 문제나 똑같은 거야. 종합부동산세 대상되는 토지는 물으면 합산토지를 찾으라는 뜻이거든. 이런 식으로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토지이용구분을 꼭 봐야 됩니다. 우리 법은 이렇게 말해. 모든 토지가 있다. 등록, 등재부와 관계없이 28가지의 지목에 해당하는 모든 토지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모든 토지. 이 모든 토지들 가운데서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자,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는 분리과세하겠답니다.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는 별도 합산과세하겠다고 하고, 종합은 뭐 이런 용도 없어. 종합은 분리와 별도를 제외한 나머지는 종합합산 토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우리 법은 원래 이 토지는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는 분리과세인데 분리로 하기에는 좀 문제가 많다. 그럼 예외는 종합갑니다. 원칙이 분리라고 시작한 토지는 예외는 종합. 원칙이 별도라고 시작한 토지도 예외는 종합 가는 거고, 원칙이 종합이라고 시작한 토지는 예외는 분리 갑니다. 뭐 어떤 토지가 분리고 별도고 종합인지 이건 무엇을 근거로 나누었다고 이야기했다가 제가 뭘 근거로? 헌법 규정을 바탕으로 나눴다 했죠. 헌법 규정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헌법 121조에서는 국토를 이렇게 말한다죠. 국토가 뭐냐니까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과 생활의 기반이라고, 생산과 생활의 기반이 되는 이 국토, 요 국토를 어떻게 사용한다 했죠? 어떻게 사용한다고? 그렇죠. 효율적이며 시작하죠. 이런 국토를 효율적이며 균형 있는 개발, 보존, 이용 이런 것을 위해서 국민들에게 규제도 가할 수 있고, 국민들에게 규제도 가할 수 있고, 의무도 부과시킬 수 있고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이게 헌법 121조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진짜 많은 걸 이야기해. 국토가 뭐냐고? 국토는 토지라는 것은 국민 모두를 위해서 사용해야 될 공적 자산입니다. 토지라는 국민 모두를 위해서 쓰는 자산이지 소수 사람의 사치, 향락, 자산 정식의 수단 이렇게 이용해야 되는 게 아니고 국민 전체를 위해서 써야 되는 자산입니다. 이걸 5글자로 줄이면 뭐라고? 이걸 5글자로 줄이면 그렇죠. 토지 공개념이라고. 토지라는 것은 국민 모두를 함께 사용해야 될 공적 자산이지 소수의 이익 등을 위한 자산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런 토지를 어떻게 쓰는 게 가장 좋을까 하니까 국민 모두에게 필요한 생산, 먹거리를 생산하는 데 이용하거나 우리 생활에 필요한 용도로 쓰거나 이렇게 써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위해서 균형 있는 개발과 보존과 이용을 위해서 규제도 가할 수 있고 의무도 가할 수 있고 이게 무슨 법이죠? 토지를 균형 있게 개발하고 보존하고 이용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규제도 가하고 의무도 부과하고 이 법률이 뭡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입니다. 흔히 말 국이법, 국토기본법, 국토 이용하는 법률 모두 여기서 다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이걸 이제 세부화시킨 게 그런 법들이거든. 그럼 토지는 우리가 토지의 유용금은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는 게 가장 올바를 것인가, 어떻게 사용해 제일 바를 것인가, 거기에 따라 나온 게 이제 토지의 유용 구분입니다.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 국민 모두에게 필요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재화를 생산하고 하는데 여기에 이용되는 토지가 제일 바람직하거든. 그래서 우리 프린트물 4쪽에 과세 대상 토지 유형의 흐름도라고 제가 만들어놨어. 어떻게 이용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 생산 관련 토지. 그 직접 생산하지는 않아도 공공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공익 목적의 토지. 이런 토지들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토지입니다. 이건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하려고 다른 토지와 합치지 않고 분리시켜 과세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농지라든지 목장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농지라든지 목장이라든지 임야라든지 아니면 공익 목적 공장 등의 토지라든지 이런 토지 나오게 됩니다. 이 토지는 다른 토지와 합치지 않고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하려고 분리시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그다음 생산했습니다. 생산을 했는데 생산된 재화, 먹거리, 생산된 재화 등을 유통시키는 과정이 없다. 어떻게 돼요? 상업적 목적의 토지가 전혀 없다. 시장도 없고 마트도 없고 대리점, 영업소, 상업적 목적의 토지가 전혀 없다면 우리가 대추 하나를 사려고 해도 반드시 어디 가야 돼요? 시장 없거든, 마트 없거든, 산지 갔다 와야 됩니다. 차량을 하나 구입하려고 해도 반드시 공장 갔다 와야 됩니다. 공장까지 어떻게 하면 되죠? 공장까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차 타고 버스 타고 그럼 버스 정류장이 없는데 버스 정류장이 없잖아. 상업적 목적 토지가 없다니까. 유통 관련 토지 없다니까. 걸어가야 됩니다. 뭘 신고? 신발? 그럼 신발 어디 가서 사면 되는데 신발 공장 갔다 와야 돼. 또 이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생활함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둘째, 직접 생산하는 것만큼은 아니지만 유통 관련 토지, 상업적 목적의 토지 이런 토지들도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토지이기 때문에 다른 토지와 합치지 않고 비교적 낮은 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 별도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토지가 상업용 상가처럼 상업용 건물 토지가 나와. 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이런 게 나올 거고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제일 바람직한 건 소수 사람의 사치향락을 위한 사치성재산 토지. 이게 제일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 취득세 할 때 사치성재산 뭐뭐 있었죠?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고급주택.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습니까? 토지하고 있습니다. 재산세에서 토지할 때는 주택의 토지는 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급주택 빼고 별장 빼고 또 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고급선박 빼고 그리고 딱 두 가지가 여기에 해당돼. 골프장, 고급오락장, 토지. 여기에 해당되게 골프장 토지, 고급오락장 토지 요 두 가지가 여기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장 우리 사회에 가장 올바르게 쓰고 있는 생산 관련 공유 목적 토지와 가장 바람직하지 않게 쓰고 있는 사치성 재산 토지, 요 두 가지 양극단에 있는 걸 합쳐서 이를 분리과세, 이렇게 여기 이제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분리시키는 이유는 요 놈은 낮은 세율을 적용해서 적은 세금 받으려고 저율의 세율을 적용하려고 분리시켜 과세하고 있고, 요 놈은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려 분리해서 과세하고 있습니다. 고율 분리. 한 두 번 정도 이와 관련된 지문도 나왔습니다. 분리대 재산세 대상 토지 가운데 분리 대상 토지를 분리하여 과세하는 이유는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기 위함이다. OX. 분리 토지를 분리시키는 이유는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기 위함이다.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려고 분리하는 것도 있지만 저율의 세율을 적용하려고 분리한 것도 있거든. 옛날 또 분리 토지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이용되는 토지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게 이용되는 토지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오케이, 맞는 지문. 이렇게 내기도 합니다. 여기 이제 분리 토지야. 이 놈은 상업적 목적의 토지, 여기에 별도 합산 토지입니다. 별도 합산 토지. 여기에 별도 합산 대상입니다. 그럼 남아있는 거 이제 종합 남아있는 거죠. 종합 합산 토지 어디 있습니까? 종합 합산 토지는 딱 요 자리에 비워놨잖아요. 요 부분. 자, 요 부분에 있는 토지가 바로 종합 합산 대상 토지입니다.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거죠? 어떻게 토지를 이용하는 게 종합 합산 대상이 됩니까? 아무 짓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아무 짓도. 우리 사회에 필요한 먹거리나 재활을 생산하는 데 이용되지도 않고 공공의 용도로 쓰는 것도 아니고 상업적 목적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치성도 아닌 아무 짓도 하지 않고 있는 나대지. 그냥 빈 땅으로 그냥 두고 있는 땅, 이런 땅은 바로 종합합산 토지가 됩니다. 토지의 유형 구분은 다 기본적인 사실들은 반드시 꼭 봐야 됩니다. 이런 것들로 무엇을 근거로 분리와 별도와 종합을 나누었을까? 이것부터 먼저 이해를 해야 돼. 가장 낮은 세금은 당연히 저율 분리고, 그 다음이 별도 합산 토지, 그 다음 종합 합산 토지, 그 다음 고율의 분리,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 안 되면 1차 산업, 농업, 축산업처럼 1차 산업의 토지, 그 다음 2차 산업의 제조업의 공장 등 1, 2차 산업에 관련된 토지가 저율 분리, 3차 산업, 상업, 유통, 서비스업, 3차 산업에 관련된 토지는 별도 합산 토지, 사치성은 고율 분리, 나머지는 종합합산 토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토지의 유형을 나눈 다음 나는 밭을 두 마지기 가지고 있다. 밭을 두 마지기 가지고 있습니다. 밭 두 마지기를 한 마지기는 고추 심고 한 마지기에는 무 심고 이렇게 두 마지 가지고 있다. 나는 토지를 올바르게 이용하고 있다니다. 나는 이 토지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다니다. 알 수가 없다고 그렇죠. 현재로 볼 때는 우리 사회에 필요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하게 쓰고 있구나. 당신 분리과세 토지. 문제는 내 밭이 명동 한복판에 있다는 사실. 말 그대로 금사라기 땅에 있는 거. 명동 한복판에서 밭농사 짓고 있습니다. 남들은 왜 거기서 왜 그 짓 하십니까? 하니까 상막한 도시민들에게 농심을 심어주려고 이 또라이지게. 어쨌든 이렇게 쓰면 이게 문제 있잖아. 왜? 명동은 서울시의 도시지역 안에 상업지역입니다. 우리 상업지역이다, 주거지역이다, 공업지역이다, 지역지역 나누는 이유는 뭐죠? 상업지역이 무슨 뜻이야? 상업지역은 요 지역은 토지를 상업적 목적으로 토지가 이용될 때 제일 효율적이고 제일 바람직하게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공법상에 배우는 지역 지정은 효율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요 지역은 이렇게 쓰는 게 제일 효율적이다. 요 지역은 이래 쓰는 게 제일 바람직하고 이런 건데 상업지역인데 밭농 짓고 있다고 당신 생산하거나 오케이. 그럼 지역 지정 왜 해? 아무 의미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농지다 목장이다 이렇게 해도 농지나 목장이 있을 위치가 아닌데 농지 목장이 있다면 우리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농지로 인정 안 합니다. 왜? 비효율적이거든. 그럼 농지로 인정 안 된다? 농지 아니면 일단 저율분리 아니랍니다. 그렇다고 저 밭이 상업용 건축물 토지는 아니잖아.
별도 산 토지도 아니야. 그렇다고 이 밭이 사치성의 골프장, 고급장 아니잖아. 그럼 고율분리도 아니야. 지가 갈 때라고는 종합밖에 없어. 우리 법은 아무리 농지, 원칙은 농지는 분리지만 농지가 있을 위치가 아닌데 만약 농지가 있다면 종합합산 토지마다. 분명히 또 장부상에는 공부상에는 밭이라고 돼 있는데 전혀 밭을 쓰지 않고 완전히 나대지가 버려져 있다. 이런 땅 참 많습니다. 촌에 가면. 옛날에는 산 밑에가 아니고 산 중턱 좀 올라가도 농사지 참 많았어. 고추 농사 짓고 뭐 벼농, 깨 농사 짓고 했거든. 지금은 산에 약간 올라가도 다 임자로 다 바뀌었어 이제. 왜? 농사 짓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부상에는 밭인데 전혀 용도로 쓰지 않고 있다. 농지로 이용하지 않으면 농지 아닙니다. 농지 아니면 종합 가야 돼. 또 목장인데 역시 목장인데 똑같이 도심지 한복판에 목장하고 있다. 목장에서 위치가 아닌 데 있으면 종합 갑니다. 소 한 마리 키우면서 땅은 거의 막 10만 평 차지하고 있고 이것도 아니야. 우리 법은 소를 키운다 해도 목장도 자기에게 필요한 땅만큼의 이 땅을 인정하지 쓸데없이 만에 가지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종합합산 토지가. 요것도 그래. 공장도 하면서 목장, 방금의 목장. 나는 강원도 횡성에서 어디 소 하면 어디 소가 맛있습니까? 예? 전부 지 동네시 다 소 이야기 다 하더라고. 강원 사람들 보니까 아이고 횡성어가 제일 맛있지요 한데 경상도 아이고 안동 한우가 얼마나 맛있는데요 하더니 그 입사 무엇이 영주 한우가 얼마나 맛있는데 전부 예처럼 지 동네 거 다 맛있다 하더라고. 우리 이모한테 보니까 안각 한우가 제일 맛있답니다. 안각. 예, 저 경주 포항 쪽은 안강 이모부가 지금 그 안강 한우 영농조합의 조합 이사장이거든. 그 제일 진짜 맛있더라고. 한 번씩 집에 이제 보내줍니다. 우리 어머니한테 여동생이니까 언니 무보라고 근데 야 진짜 입이 녹더라고. 그 안강 지나가는 길에 그 뭐 안강 한우 뭐 막 나오게 딱 들어가 샀습니다. 집에 가면 맛 되게 없더라고. 파는 게 이제 뜨내기 손님한테 파는가. 다른 거 주는 것 같아. 그리고 이모부가 보낼 때는 최고 골라가지고 보내는 거고. 우리 딱 성경하잖아.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뭐가 제일 앞입니까? 사랑? 아니 우리는 미디움, 소만, 사랑한다. 우리 소 가운데 미디움 소만 사랑합니다. 네, 뭐 이런 거 진짜 미디움 소만 사랑인데 그 중에 최고 좋은 걸 하다가 뭐부터 다 맛있어. 진짜 이런 식의 목장하고 있는데 소와 한 마리 키우면서 땅을 이만큼 찾으면 말이 안 되잖아. 그리고 우리 법은 당신이 소 한 마리를 키우려면 요만큼의 땅만 있으면 충분히 한 마리를 키울 수 있다. 요거는 필요한 땅이니까 분리과세 할게. 하지만 나머지 초과하는 부분은 한 마리를 키우려면 필요 없는 땅이다. 요거는 나대지입니다. 나대지. 그렇죠? 그럼 항상 돼지 한 마리 키우면서 진짜 수백만 평의 땅을 가지고 있고 이거 아니잖아. 그렇죠? 그다음 공장도 그래. 공장도 업종에 따라 허용된 면적이 다 있습니다. 업종별 따라서 의류업을 하면서 와이셔츠 만드는 공장이다 등등 이 의류업을 하면서 현대차만큼 넓은 면적 차지하고 이건 아니거든. 그때도 당신이 의류업을 한다면 요만큼만 땅만 있어도 당신 공장은 충분하다. 요 땅은 당신이 하는 공장에 필요한 땅이니까 분리과세하겠지만 초과되는 부분은 쓸데없이 가지고 나대지 종합합산 토지가 됩니다. 요것도 상업용 건축물도 땅은 수십만 평 가지면서 자그마한 이발소 땅 하나 쳐놓고는 요 땅 수십만 평은 다 이발소 부속 토지다. 이거 말이 안 되거든. 이것도 법에서 허용하는 면적만큼을 별도과세하고 초과되는 것은 이 건물과 아무 관계없이 설득하지 나대지 종합합산 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법은 농지인데 농지가 있을 위치가 아니에 있다. 종합합산 토지. 농지로서 전혀 사용하지 않고 나대지로 버려두고 있다. 종합합산 토지. 목장인데 목장에서 위치가 아닌 데 있다. 종합합산 토지. 목장인데 법이 정하는 면적을 초과해 가지고 있다. 초과되는 부분은 종합합산 토지. 공장인데 법이 정하는 면적을 초과한다. 종합합산 토지. 상업용 건축물인데 면적을 초과하고 있다. 종합합산 토지. 상업용 건축물이 불법 건축물이다. 인정하지 않는다. 종합합산 토지. 모두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거의 항상 토지용 구분하실 때는 가장 기본은 무엇을 근거로 분리와 별도와 종합을 나누었을까부터 보고 그 다음에는 과연
요 위치에 있는 게 올바를 것인가, 이만큼의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게 과연 바람직할까, 효율적일까, 아닌데 싶으면 예외로 넘어가면 됩니다. 특히 면적 따졌다 세 개밖에 없어요. 면적을 따지는 게 목장, 공장, 상업용 건축물, 딱 요 세 가지는 면적 따집니다. 면적을 따질 때 저율, 분리, 별도 합산하다가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일정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면적이 초과되는 토지 딱 나온 순간 요거 나대지란 뜻입니다. 요거 나대지기 때문에 모두 뭐 해야 돼? 종합합산 토지 이래 갑니다. 종합합산 토지 나대지로서 자 이렇게 해서 요 정도 선까지만 이해해도 사실 토지용 구분 문제 그냥 70%는 풀 수 있습니다. 대신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나올 때를 대비해서 하나 내용들을 보는 거지. 그래서 제가 프린트하고 그림을 다 그려서 생산 관련 토지, 상업 유통 관련 토지, 나대지, 사치성 재산, 그 이제 별도 합산 분리과세 놓고 또 저율 분리와 별도 합산, 목장, 공장, 상업용 건축할 때 면적 초과하면 종합합산 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분리과세부터 분리과세 토지. 야, 분리에는 저율 분리도 있고 고율 분리도 있고. 나 분리과세 토지. 자, 저율의 분리, 고율의 분리. 뭐 고율 분리는 별로 없다. 고율 분리 앞에 뭐 골프장, 고고버락장 딱 이거 말면 되니까 이걸 내용 세부적 묻는 게 없으니까 골프장, 고고버락장 앞으로 항상 사치성 재산의 부동산 나오면 기본 세율은 1000분의 44%입니다. 1000분의 44% 세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별장을 물어도 4%, 건축물 물어도 골프장, 고급버락 건축물 4%입니다. 대신 저율 분리, 저율 분리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서 농지, 목장, 그리고 임야, 그리고 공장 또는 주택 공급용, 산업 공급용 토지, 주택 산업 공급용 토지 이렇게 구분해서 농지, 목장, 임야가 1000분의 0.7 뒤에 세율할 때 나오겠지만 같이 봅니다. 0.07% 요게 재산세 대상 가운데 가장 낮은 세율입니다. 이게 재산세 중에서 제일 낮은 세율입니다. 가장 낮은 세율입니다. 재산세 대상 가운데 가장 낮은 세율은 이들입니다. 누진세도 아니잖아. 그렇죠? 누진세 아니잖아. 비례세거든. 금액이 얼마든 무조건 0.07%, 0.1도 안 돼. 0.07% 합니다. 주택은 가장 낮은 게 0.1%입니다. 별도는 가장 낮은 게 0.2%고 종합도 가장 낮은 게 0.2%고 건축은 0.25%고 하지만 얘는 0.07, 007이잖아. 007, 제임스 본드 007 가장 낮은 세율을 사용합니다. 대신 공장 등의 토지가 1000분의 2, 0.2% 세율 이렇게 하지. 분리 토지의 세율은 원래 시험에서 묻습니다. 합산 토지는 세율 몇 프로인가 몰라도 돼. 하지만 분리 토지만큼은 세율을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처음 할 때부터 저율 분리 다시 두 가지로 나눠. 왜 이렇게 구분하죠? 이것도 구분한 이유는 뭘까? 자연 환경의 보존이라는 측면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 농지나 목장, 임야 등은 자연적 내용을 그대로 이용해서 생산 등이 이루어지지만 공장 등은 필수적으로 자연 환경을 훼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용이라서 좀 더 같은 생산 관련이라도 자연 환경의 보존 이런 측면을 생각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요 가운데 이제 첫째 농지부터 나오죠. 농지. 자, 농지는 원칙은 분리다. 예외는 뭐죠? 예외는 총합이잖아요. 항상 기본적으로 원칙은 분리면 예외는 총합입니다. 어떻게 되는 게 분리고 어떻게 총합일까? 세세한 내용 나오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에 세세한 농지 등에 관한 내용부터 170쪽 분리 대상 토지 이런부터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